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단계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영상에서는 이제 창업의 이해, 그리고 창업의 기본 절차, 그리고 창업의 구상 단계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 그리고 사업 계획서의 작성 방법,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입니다. 사업 계획의 수립을 하려고 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람과 같이 할 것이고 얼마만한 돈을 재원을 가지고 어떤 기술로 제품을 만들고 또는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데 먼저 이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볼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3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하시고 그다음에 예비 사업성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템을 하나를 딱 선정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를 해보시고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이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사업 실패의 확률을 더 적게 하고 사업을 더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을 더 높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따라서 내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박람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시장에 가서 많이 박람회에 참석하셨을 것인데 인터넷에도 보시면 많이 쓸 거고 그리고 우리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식품연구원 이러한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또는 창업정보라든지 여러가지 신문을 보시면 많은 정보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경영자를 만나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실제 사업에 했던 경영자는 왜 실패했는가, 왜 성공했는가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소비자들은 내가 목적하는 소비자가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제품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지갑을 낼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고민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선정 기준이라고 하면 그래서 해당 업종에 대한 경영과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데 나는 전혀 경험도 없다. 사업 수행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러게 되면 엄청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을 갖고 있는 것에 기본을 두고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을 따져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성과 역지성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업종이 지금 현재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또는 하려고 하는 것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커질 수가 있겠는가 또는 이 해당 지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순천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순천에 내가 살고 있다면 순천의 시장에 순천에다가 이것을 물건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지역에 대체적으로 맞는 업종인가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생산했을 때 손익분기점은 언제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면은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아이템은 나의 적성과 그리고 사업 조건이 맞는
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조달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금 조달 능력이 오버돼서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이죠. 과거 사회에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시면서 기술자들이 와서 하면서 이거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단계별로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가격이 높아지는데 더 좋은 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동으로 하려고 돈을 자금을 충족했는데 반자동으로 오면 돈이 더 들어가고 자동으로 오고 또 첨단으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사회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기술이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적으로 시장성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나 하는 것을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했을 때는 사업 계획성의 그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면 창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사업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경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 분석 절차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을 하시는데 기초 자료를 하는데 이 기업 환경을 분석을 해야 된다. 내외부 환경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수행 능력이라든가 적합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시장성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장 동향이라든가 경쟁력 등을 보고, 그 다음에 기술성을 분석해야 된다. 다른 부분과 다른 업체들과 비교 우위 기술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수익성이나 경제성 분석,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성 분석,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보면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업 목적입니다.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이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정부의 이 지원 성격이 맞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것이 채택이 돼서 정부에서 돈을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업의 성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성격이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의 성격이 기술 개발 사업인지 또는 사업화 지원 사업인지 에로 기술 사업인지 서비스 기술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부에 내가 아는 누가 있다더라, 또 누굴 통해서 받는다더라, 이런 무조건 받아놓고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사업에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서 잘 판단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규모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대개 1년에서 5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주고, 그 다음에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에 따라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러한 그 과제를 해서 기술 개발을 준다고 했을 때 기업에 있어서 그 제한이 없는 연구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발을 하는 제목을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제목을 잘 또 작성을 했는 제목을 가장 잘 선정을 하셔야만이 또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여러 전담 기관에서 이 기술 제목을 보고서 내용을 보고 그리고 과제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방법도 필요하지만 내가 아주 훌륭한 기술을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선수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놓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에서 작성의 기본 지침입니다. 지침은 양식에 충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계획서에 그런 양식이 주어졌는데 자기 마음대로 빼고 넣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나하고 필요 없는 것이니까 비워나버린다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절식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서술식 방식과 계절식 방식인데 서술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말이 길어져서 우리나라 말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에 그 사무관이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게 되면 뒤로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용 자료를 추천을 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통계 자료를 제시했는데 거짓말로 작성했다면 그것은 미연에 빠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은 고유의 목적과 취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유와 목적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지 않으면 미리서 밑으로 빼내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별 관리 규정을 잘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규정을 많이 알고 계셔야만이 사업 계획서가 선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 이 좋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명확성이다. 명확성으로, 그 다음에 그 사업 계획의 핵심을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관성, 단순성, 객관성인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업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정보입니다. 이 시장 정보라는 것은 계획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성공의 잠재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경쟁 상대는 누구고 시장 동향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잘 판단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 정보라든지 재무 정보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별 사업 계획서 작성입니다. 여기서 먼저 이제 표지와 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는 가능하면 깨끗하고 맑은 색깔로 하는 게 좋고, 목차는 컴퓨터자 입장에서 먼저 목차를 보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 담긴 전반적인 내용이 짐작할 수 있도록 목차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요약문에 있어서는 이제 앞에다가 요약문을 넣는데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기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을 집약하고, 그리고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목표 시장에 어떻게 넣어서 이것을 우리 경영진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잘 설명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약서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약서를 잘 정리해 놓으면 뒤에까지 읽어볼 수 있는 건데, 요약서에서 흔들려 버리면 뒤까지 안 읽어보고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업 계획서를 내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는 거죠. 수없이 이렇게 막 쌓여있는데 그런만 쳐다보고 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현황의 이제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에 관련된 잘 정리하시면 되고, 경영 조직이나 인력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핵심 인력이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시장 경쟁자, 그리고 마케팅 전략, 연구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생산 계획에 있어서는 공장에서 입지는 어딘데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쭉 정리하시고 설비 투자 계획 그리고 생산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운영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추진 일정은 이제 차트로 해서 이렇게 일정을 차질없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표 작성도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작성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 은행에다 내서 투자 유치하는 사람들을 뽑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정책 자금을 얻기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 출연 과제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내용이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부 출연 과제 내용이죠. 그랬을 경우에 시장의 경쟁력, 사업화 가능성, 차별성, 확장성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이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의 사례를 보게 되면 먼저 사업의 개요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진 참여와 신청 자격 이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 추천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하고 정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부 공모 계획에 대해서 나오고 주간별 역할 나오고 행정사항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그 차트별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싶으면 중소기업청의 기술 창업 가이드라든지 이러한 책자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